자, C 코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stdio.h 헤드 파일 호출하고요. 다음에 int 팩토리얼 그리고 int n이라고 있어요. 메소드를 사전 선언하는 구문이에요. 앞에서부터 하나씩 볼게요. 먼저 int는요. 뒤에 있는 메소드, 이 메소드가 결과로 정수를 반환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괄호치고 안에 int n 들어갔어요. 얘는 정수형 자료 하나를 받아서 n이라는 이름의 변수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예요. 뒤쪽에 보면은 여기에는 팩토리얼이라는 메소드에 대한 정의보가 나와 있죠. 얘가 왜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을까요? 자, 모든 절차형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요, C는 절차형 프로그래밍 언어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차례대로 수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내가 맨 앞에 메인 함수를 위치를 시켜서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맨 위에서부터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근데 메인 함수가 맨 앞으로 가게 되면 내가 사용할 메인 함수에서 사용할 팩토리얼이라는 함수가 아직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오류가 나버려요. 그런 함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면서요. 그래서 앞에 미리 팩토리얼이 어떤 인수를 받아서 어떤 결과를 내는 함수다 라고 미리 알려준 다음에 얘는 나중에 정의될 거라고 세미콜론 해가지고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때문에 메인 함수에서 내가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더라도 외래가 나지 않고 먼저 컴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 컴파일을 수행하면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거죠. 얘는 그냥 에러가 나지 않게 앞에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 뿐이에요. 뭐 사전선언 또는 프로토타입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아이고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 뭐예요? 기본적인 형태만 갖춘 거 아니면 초기 형태 막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정의부만 맨 앞에 정의부만 딱 떼가지고 세미콜론 붙여서 써주는 걸 메인 함수 앞에 써주는 걸 이제 프로토타입 사전선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지우고요. 그래서 앞에 int는 뭐라고 했죠? 그래서 함수 선언할 때 맨 앞에는 얘가 반환할 값의 자료형, 그 다음에는 함수의 이름, 그 다음에 괄호 안에는 이 함수가 받을 인수의 종류, 그리고 얘가 인수의 종류가 되겠고요. 자료형이 되겠고, 그 값을 받을 변수의 이름, 이렇게 쓰고, 괄호 닫고, 형식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자료형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아는 일반적으로 int, 차, 뭐 더블, 그리고 배열 같은 것도 올 수도 있고요. 포인터 변수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수도 동일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맨 앞에 쓰는 값을 반환하는 이 int 같은 경우는요, 추가로 보이드라는 애가 올 수 있어요. 보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얘는 반환값이 없다. 얘는 돌려주는 값이 없다. 이럴 때 보이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a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호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a 보면은 보이드 a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뭐예요? 반환값이 없고 인수도 안 받아요. 그래서 그냥 괄호 열고 닫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안에 보면은 프린트 f aaa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야? 내가 메인 함수에서 이렇게 쓸 때마다 화면에는 printf aaa 때문에 화면에 계속 aaa가 찍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그럼 한번 코드를 한번 쭉 볼게요. 내가 이런 팩토리얼 함수 사용할 거라고 사전 선언을 했어요. 정수형 값을 반환하는 팩토리얼 함수고 얘는 정수형 인수를 받는다 라는 뜻으로요. 그래서 메인 함수 시작해보면은 int 샵pf int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뭔가 신기한 형태가 나왔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뒤쪽에 int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뭔가 많이 보지 않았나요? 위쪽에서 포인터 선언할 때 이렇게 썼잖아요. 대신 얘는 변수명이 없어요. 왜 그런 걸까요? 얘는 메소드에 대한 형태를 그냥 갖추고만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형태만 갖춘 거죠. pf, int 이런 식으로요. 근데 얘를 포인터 변수로 선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함수 포인터를 의미하는 거죠.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써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풀어보자면요. 정수형 값을 반환하는 정수형 인수를 받는 함수 pf라는 이름의 포인터 변수가 되는 거예요. 즉 pf는 뭐예요? 얘는 주소를 저장하는데 어떤 걸 가리키는 주소를 저장해요? 정수형 값을 반환하고 정수형 인수를 받는 그런 함수를 저장할 포인터로 선언이 된 거예요. 그럼 pf는 뭘 저장해요? 다음 줄 보면은 팩토리얼 함수를 가리키라고 하고 있죠. 팩토리얼도 정수형 반환하고 정수형 인수를 받으니까 팩토리얼 그렇게 쓰면은 팩토리얼 함수의 코드들 어디 있어요? 얘네들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을요.
그 다음에 printf 정수를 출력하는데, 그 다음에 pf에 3을 인수로 보낸 그 결과를 출력을 해라 라고 있어요. 자, 그럼 pf를 한번 호출해 볼게요. pf는 뭘 가리킨다 그랬죠? 팩토리얼을 가리킨다 그랬으니까 팩토리얼로 가서 수행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3 값이 바로 n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if문 들어가게 되면 n은 3이잖아요. 3이 1보다 작거나 같냐? 아니죠. 작거나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s로 이동하게 되고요. return n, 그 다음에 팩토리얼 n-1을 수행하래요. 자, 먼저요. 우리가 if문 할 때 간단하게 하고만 넘어갔었는데, if문 원래 조건하고 그리고 식 있으면은 얘만 수행하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s가 있으면요, 얘가 거짓인 경우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 코드를 수행하고 다음 줄로 넘어가야 됩니다. 가끔씩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있어요. s를 쓰나 안 쓰나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식 순서도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조건이 있고요. 조건.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일 때 수행해야 할 코드가 있고, 원래 거짓일 때 수행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코드가 있어요. 자, 이런 프로세스인 거죠. 뭔가 일을 할 때 쭉 수행을 하는데 어떤 조건이 참일 때만 얘만 수행하고 이렇게 추가로 수행하고 지나가요. 반면에 조건이 있고요. 자, 참일 때는 여기를 수행하고 거짓일 때는 여기를 수행한 다음에 이렇게 나중에 다시 합쳐져서 이렇게 가는 형태가 있어요. 자, 얘는 if 조건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고요. 얘 같은 경우는 if 조건 참일 때 수행할 거, 그 다음에 ELC, 그 다음에 거짓일 때 수행할 거,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거예요. 두 개의 프로세스를 한번 비교해가면서 내가 여기 안에 자기가 생각하는 조건을 넣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이게 내 하루 생활 패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조건에 오늘 쓰레기 비웠냐? 오늘 쓰레기를 비웠나? 오늘 집 쓰레기를 비웠나? 하면 내가 거짓일 때만 여기를 수행하고 아닐 때는 그냥 평소 일과를 계속 수행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될 때, 그런 경우를 예로 들면 돼요. 예를 들어 오늘 퇴근 후에 게임을 할 것인가, 영화를 볼 것인가. 만약 조건 중에 얘가 Y면은 게임을 하고, 아니면 영화를 본 다음에, 그다음에 평소 일과 잠을 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화면 한번 지우고 팩토리얼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처음 팩토리얼 n이 호출되었을 때요. 이때 인수가 몇이에요? pf3으로 호출되었으니까 이때는 3이에요. 자, n 값은 3을 갖고 있어요. 근데 n의 값인 3이 1보다 작거나 같나요? 아니죠? 그러면은 s, return 이쪽 콤으로 수행하게 돼요. 그러면 얘를 n의 직접 값을 넣어서 수행을 하게 되면 뭐가 수행이 돼요? 3 곱하기 팩토리얼 2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이 결과가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팩토리얼이 뭐예요? 함수로 호출하는 놈이잖아요. 팩토리얼 3을 호출했더니 팩토리얼 3 안에서 팩토리얼 2를 다시 호출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다시 팩토리얼 2를 갖고 팩토리얼을 다시 호출을 해야 돼요. 그럼 봅시다. 팩토리얼 2를 넣었으니까 이제 이번 값은 n은 2겠네요. 그쵸? 그럼 2는 1보다 작거나 같나요? 아니죠? 그럼 다시 얘를 한 번 더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또 수행되는 거 어떻게 돼요? n값 직접 넣어서 볼게요. 그러면 2 곱하기 팩토리얼 1이 돼요. 그러면 또 팩토리얼이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또 다시 호출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1을 인수로 받게 되면 이때 값은 n은 1이 될 거예요. 1은 1보다 작거나 같네요. 이제 이때야 리턴 1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이때 1이라는 값이 리턴이 돼요. 리턴이라는 게 뭐야?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돌아가야 돼요. 1 값이 팩토리얼 1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얘는 2 곱하기 1이 돼요. 그러면 이 결과는 뭐예요? 2잖아요. 이 값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1로 돌아가야 돼요. 얘를 처음에 호출했던 것으로. 그러면 팩토리얼 2 자리에 반응값인 2가 들어가야 되면은 3 곱하기 2가 되잖아요. 3 곱하기 2의 결과는 6이죠. 6의 결과는 또 어떻게 돼요? 이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팩토리얼 3을 처음 호출했던 곳은 어디예요? 6이잖아요. pf3을 포인트 함수 pf 이용해가지고 팩토리얼 3을 호출했던 게 처음 메인 함수의 프린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화면에 출력되는 게 뭐겠어요? 6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해야 될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포인터 변수. 포인터 변수가 사용자 정의 함수에도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러한 사용자 정의 함수는 어떤 값을 인수로 받아가지고, 어떤 값을 결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그 결과를 보내줄 때 사용하는 이하가 return인데, return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함수는 그대로 종료되고 뒤에 있는 결과가 얘를 호출했던 곳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기함수예요. 함수 내에 자기 자신을 호출한 함수가 있을 때 그걸 재기함수라고 하는데요. 재기함수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기를 호출하고 하면서 마지막에 종료 조건이 있을 때 이렇게 일반 정수, 상수를 반환하면서 값들을 돌려주는 형태로 결과를 이끌어내야 되죠. 교재 해설 보면은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팩토리얼 좀 간단히 쓸게요. 팩이라고 쓸게요. 팩 3을 호출했을 때 3 곱하기 팩 2가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팩 2가 호출되었을 때 2 곱하기 팩 1이라는 게 호출되고, 팩 2를 호출했을 때 여기서 1이라는 값이 리턴이 된다. 얘가 이렇게 돌아가고 이 결과가 이렇게 반응이 되고 또 이 결과가 이렇게 반응이 되어서 그래서 결과가 출력이 되더라. 그 값이 6이더라 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재기함수 같은 경우는요, 일단 기본 개념만 바꿔두면 되게 쉬워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자기가 자기를 호출하다 보니까 코드를 계속 여러 번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과정을 잘 기록해 두시면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재에 있는 해설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자세하게 적혀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지금 강의로도 이해가 안 됐다면 교재 해설 정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버블 정렬. 버블 정렬을 이제 이용을 해서 배열에 이제 저장된 그 수를 오름차 순으로 정렬하는 그 프로그램이래요. 프로그램 이제 분석을 해서 가로 1, 2번에 들어갈 그 알맞은 답을 써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가로 1번이 여기 구멍이 빵 하고 뚫려 있고, 가로 2번 구멍이 여기 빵 하고 이제 뚫려 있죠. 이 가로 1, 2번에 이제 들어갈 그 알맞은 답을 이제 찾으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우리 메인 함수에 보니까 지금처럼 A라는 그 배열, A라는 정수형 배열을 이제 만들면서 거기다 이제 초기값으로 이렇게 이제 5개의 값을 집어넣고 이제 시작을 하네요. 그러면 문제상에서 배열에 저장된 수를 이제 오름차순 정렬한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A라는 배열에 이 값이 들어있으니까 이 값을 이제 버블 정렬을 이용해서 오름차순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버블 정렬이 뭔지, 버블 정렬 정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것부터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고 시작하자고요. 자, 지금 우리 메인 메소드에서 메인 함수에서 지금 int a다라고 해서 a라는 그 정수형 배열을 이제 만들면서 5개의 값을 이렇게 이제 집어넣었죠. 그러면 a라는 그 배열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만들어지면서 그때 초기 값으로 이렇게 이제 값들이 싹 다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버블 정렬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버블 정렬을 어떻게 하냐? 맨 처음에 이 2개 값을 먼저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얘는 이제 오름차순 정렬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렬할 때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수도 있고 내림차순으로 이제 정렬할 수도 있어요.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 그 얘기는 숫자로 따졌을 때 1, 2, 3, 4, 5, 6, 7, 8, 90 그게 오름차순이요. 그리고 내림차순이다 그러면 우리 19, 87, 65, 43, 21 그게 이제 내림차순이죠. 오름차순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오름차순은 1, 2, 3, 4, 5, 6, 7, 8, 90 그게 오름차순이니까 낮은 숫자가 앞에 와야 돼요. 그래서 내 거가 있고 내 뒤에 다른 숫자가 있을 때 내 숫자가 더 크면 내 숫자랑 다음 숫자를 서로 이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85하고 75하고 서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85가 있고 75가 있을 때 작은 숫자가 이제 앞에 와야 된다 그랬으니까 85랑 75랑 서로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맨 앞에 이제 75가 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5가 이렇게 이제 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숫자는 아직 비교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대로 똑같이 있겠죠. 그 다음 이제 2개의 숫자를 또 서로 이제 비교를 해요. 그러면 85랑 50이랑 서로 비교했을 때 50이 더 작으니까 얘를 또 앞으로 이제 서로 위치를 바꿔줘야 되겠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85와
그 옆에 있는 수를 서로 이제 비교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85가 더 크면 이제 자리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맨 앞에 75는 원래대로 그냥 그대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0이 오고 85가 오고 요렇게 이제 오겠죠. 그리고 그 뒤에 숫자는 그냥 그대로 아직 교환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할 때는 85랑 100 이 두 개 값을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85가 내 거고 100이 있을 때 그 옆에 숫자가 있을 때 85가 더 커요? 아니죠.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내게 더 작으니까 작은 숫자가 앞에 오게끔 그냥 그대로 놔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할 때는 100하고 95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값을 서로 이제 비교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100이 이제 내 거고 95가 옆에 있는 숫자죠. 그러면 내게 더 크니까 95가 앞으로 와야 돼요. 해서 그때도 이제 데이터 교환을 서로 이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앞에 있는 숫자들 그거는 그대로 원래대로 있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 이제 95가 올 거고 맨 뒤에 이제 100이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리까지 전부 다 싹 다 이제 비교를 하면서 내가 앞에 있는 숫자가 더 크면 그때마다 이제 숫자의 위치를 서로 이제 맞바꿔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 끝까지 이제 전부 다 한번 비교가 싹 다 이제 끝났죠. 요게 이제 우리가 1회전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1회전을 딱 하고 나면 제일 뒤에 제일 마지막 자리에 제일 큰 숫자가 옵니다. 그러면 요 맨 마지막 자리의 숫자는 무조건 한 회전이 끝날 때마다 제일 큰 숫자가 이제 맨 뒤로 가버리니까 요 맨 마지막 자리는 이제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회전 한번 해보자고요. 2회전 할 때 맨 처음에 또 75 그리고 우리 50 그 두 개 값을 가지고 서로 또 비교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두 개 값을 가지고 서로 이제 비교를 해주게 되면 우리 75와 50이 있을 때 75가 더 커요. 앞에 있는 숫자가 더 커요. 더 크면 이제 서로 이제 자리를 바꿔줘야 돼요. 그럼 맨 앞에 이제 50이 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5가 오겠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숫자는 그냥 그대로, 원래대로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비교를 할 때는 두 번째 자리와 세 번째 자리를 서로 이제 비교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비교했을 때 앞에 있는 숫자가 더 커요? 아니죠. 작죠. 작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할 때는 세 번째 자리와 네 번째 자리를 서로 이제 비교해 주면 됩니다.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비교했을 때 앞에 있는 숫자가 더 커요? 아니죠.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이 이제 2회전을 했을 때 그때 우리 최종 결과 값이요. 이렇게 이제 2회전을 하게 되면 맨 뒤에서 이제 두 번째 자리에 그 다음으로 이제 큰 숫자가 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3회전을 할 때는 요 95라는 요 값은 더 이상 이제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회전을 할 때는 2회전한 그 결과를 가지고 해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맨 처음에 요 두 개 값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위치의 값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합니다. 비교했을 때 앞에 있는 숫자가 더 커요? 아니죠.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할 때는 이제 두 번째 자리와 세 번째 자리의 값을 가지고 서로 이제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의 값을 서로 비교했을 때 그때 앞에 있는 숫자가 더 커요? 아니죠.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면 돼요. 해서 우리가 이제 3회전을 했을 때 지금 현재는 이제 값이 바뀌는 게 없었죠. 해서 3회전을 우리가 수행을 했을 때 그냥 그대로 값이 변동 없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제 생길 겁니다. 이렇게 이제 생기는데, 이렇게 이제 3회전이 짜잔하고 끝나고 나면 세 번째로 큰 값이 맨 뒤에서 이제 세 번째 위치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 3회전한 이 결과값을 가지고 이제 4회전을 수행해 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 세 번째 값은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아도 되죠. 해서 4회전을 할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요 두 개의 값만 가지고 비교를 해 주면 됩니다. 그때 앞에 있는 숫자가 더 커요? 아니죠.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4회전을 했을 때는 맨 앞에 50, 그 다음에 75, 그 다음에 85, 그 다음에 95, 그 다음에 100하고 이렇게 오는데, 4회전이 끝나고 나면 뒤에서 네 번째 그 위치에 네 번째로 큰 값이 이 위치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데이터가 총 5개일 때는 총 몇 회전을 하면 된다? 우리 총 4회전만 해주면 되더라. 만약에 데이터가 10개다. 그러면 9회전까지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데이터가 8개다. 그러면 7회전까지 그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러면 1회전을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값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이 맨 뒤에서 첫 번째 위치에 위치하더라. 2회전을 하게 되면 두 번째로 큰 값이 두 번째 위치, 뒤에서 두 번째 위치에 위치하더라. 3회전을 하고 나면 세 번째로 큰 값이 뒤에서 세 번째 그 위치에 위치하더라. 4회전이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 네 번째로 큰 값이 뒤에서 네 번째 위치에 위치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하면서 우리가 정렬하는 게 버블 정렬이에요. 버블 정렬은 1회전을 할 때는 총 4번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2회전 할 때는 3번만 비교해주면 되고, 3회전 할 때는 우리가 2번만 비교해주면 되고, 4회전 할 때는 이제 한 번만 비교를 해주면 이제 정렬이 전부 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두 개 값을 서로 비교해서 우리가 값을 바꿀 때 이건 그냥 사람이 손으로 쓰는 거라 그냥 쭉쭉쭉 이렇게 적어줬지만 컴퓨터에서는 그 두 개의 위치값, 우리 A의 0번 위치에 들어있는 이 값과 A의 1번 위치에 있는 이 두 개 값을 서로 이제 교환을 해야 돼요. 이 두 개 값을 서로 이제 교환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교환하는지 그거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물컵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이제 하나의 컵에는 지금처럼 빨간색 물이 가득 들어있고 또 다른 컵에는 이제 파란색 물이 가득 들어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빨간색 물이 가득 들어있고 파란색 물이 가득 들어있을 때 그때 이 두 개 컵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을 서로 이제 맞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 요 빨간색 물과 파란색 물을 서로 이제 맞바꾸려고 하면, 교체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 두 개의 컵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빈 컵을 이제 하나 준비하는 겁니다. 빈 컵을 이제 하나 준비해 와서 맨 처음에 이제 빨간색 물 있죠? 이 빨간색 물을 이 빈 컵으로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물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빈 컵에다가 옮기게 되면 빨간색 물이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컵이 이제 텅텅 빈 그 상태로 될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컵에 들어있던 그 물을 이제 두 번째 컵으로 이제 옮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파란색 물이 이제 두 번째 컵으로 이제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빨간색 물이 이제 맨 첫 번째 그 컵에 들어있으니까 이 맨 앞에 첫 번째 있는 그 컵에 들어있는 이 물을 세 번째 컵으로 이제 옮겨주면 돼요. 그럼 빨간색 물이 이제 세 번째 컵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요런 형태로 이제 빨간색 물과 파란색 물을 서로 이제 맞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컵들에다가 이제 이름 한번 붙여보자고요. 자, 맨 앞에 있는 첫 번째 우리 빈컵 있죠? 맨 처음에 가지고 왔던 그 빈컵의 이름을 우리가 T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이 컵의 이름을 A의 IDX 1번이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있는 이 컵을 IDX 2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한번 붙여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했던 게 맨 처음에 이 두 번째 컵에 들어있던 그 물을 우리 T라는 이 빈 컵에다가 집어넣었죠.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코드로 이제 작성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IDX1에 들어있던 거를 우리 T라는 컵에다가 어떻게 해라? 집어넣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해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준 게 IDX2라는 그 컵에 들어있던 그 내용물을 우리가 이제 IDX1에다가 전부 다 이제 집어넣었다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해서 IDX2라는 곳에 들어있던 그 세 번째 컵에 들어있던 그 내용물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IDX1번 컵에다가 전부 다 이제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로 한 게 우리 T라는 그 컵에 들어있던 거를 IDX2라는 그 컵에다가 이제 옮긴 겁니다. 해서 그걸 이제 식으로 또 쓰게 되면 지금처럼 T라는 곳에 들어있던 거를 IDX2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주면 우리 서로 그 내용물이 이제 맞바뀐다고요.
그때 여기서 이제 있는 이 t라는 거는 우리 그냥 임시로 사용할 그 컵이에요. 임시 컵이고 실제로는 이 컵과 이 컵에 들어있던 그 내용물을 서로 이제 맞바꿀 때 지금처럼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 줄만 써주면 이 두 개 컵의 내용물이 서로 이제 맞교환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버블 정렬을 하든 무슨 정렬을 하든 정렬을 할 때 우리가 데이터를 서로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때 서로 이제 데이터를 교환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줄의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서로 이제 데이터를 교환을 이제 할 겁니다. 이렇게 이 세 줄 데이터 교환하는 얘는 전부 다 이제 공식처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문제에 따라서 이런 변수명과 이제 배열의 이름은 당연히 바뀌겠지만 얘네들을 쓰는 형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 쓴 거를 보게 되면 t하고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죠. 그리고 idx1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idx2다 해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다고요. 이런 형태로 생긴 그런 식이 코드상에 짜잔하고 써져 있으면 그거는 데이터를 교환하는 그 식이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보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코드를 봤을 때 이런 형태로 써져 있는 그 식이 지금 이곳에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t하고 있죠? t라는 그 변수가 지금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됐고 idx1이다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idx2 그렇게 이제 써져 있으니까 지금 동그라미 1번에 들어갈 거는 idx2하고 그 식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함수 이름을 봤을 때 우리의 수압이라는 그 함수가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 수압이라는 그 함수는 뭐라는 함수다? 데이터를 서로 교환해주는 그 함수다. 해서 데이터 교환하는 부분만 따로 이렇게 이제 함수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요 앞에 보니까 이제 보이드가 붙었죠. 보이드가 붙으면 얘는 이제 반환값이 없다. 그 얘기요. 해서 얘는 뭐 데이터를 그냥 교환만 해주는 거라 따로 반환되는 값이 없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코드에서 요 수압이라는 요 함수가 뭐라는 거다? 데이터를 교환하는 그 부분이더라. 그러면 데이터는 언제 교환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오름차 순으로 정렬할 건데 만약에 80이라는 그 데이터가 있고 50이라는 두 개의 데이터를 만약에 서로 비교를 했어요. 그러면 오름차 수는 작은 숫자가 앞에 와야죠. 해서 앞에 있는 숫자가 있고 뒤에 있는 숫자가 있을 때 앞에 있는 숫자가 더 크면 그때는 이제 데이터 교환을 서로 해줘야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비교하고 나서 앞에 있는 숫자가 더 크면 데이터를 바꿔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수압이라는 이 함수가 호출되는 그 부분이 지금 이 코드를 쭉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이제 수압이라는 그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압이라는 그 함수로 호출했다. 그 얘기는 데이터를 크기를 서로 비교했을 때 앞에 있는 숫자가 더 클 때 지금 수압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호출해 주는 거예요. 해서 그 바로 위에 봤을 때 A라는 그 배열의 j2번째랑 A라는 그 배열의 j 플러스 1번째 그 위치의 값을 서로 비교하는데 앞에 있는 숫자가 더 크면 수압이라는 그 함수를 호출해라. 그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비교하는 그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포문이 지금 두 개가 이제 사용이 됐고 포문, 반복문 안에서 이제 데이터를 서로 이제 비교를 이 부분에서 이제 해줍니다. 해서 여기 보게 되면 함수 이름을 봤을 때 usort하고 그렇게 써져 있죠. 그러면 얘가 실제로 이제 데이터 값을 비교해서 정렬하는 그 부분, 그 함수가 usort라는 그 함수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동그라미 1번에 이제 정답은 찾았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idx2 하고 요거를 이제 써놓고 이제 실제로 이제 디버깅 한번 해보자고요. 아직 동그라미 2번의 정답은 아직 못 찾았어요. 못 찾았지만 이제 문제를 디버깅 하면서 한번 정답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함수를 이제 시작할 때는 우리 메인 함수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메인 함수에 보니까 이제 int a다라고 해서 a라는 그 정수형 배열을 이제 만드는데 그때 우리 초기값으로 이렇게 이제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a라는 배열이 짜잔하고 이제 생성이 되면서 초기값으로 이 값들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int nx라는 그 변수 정수형 변수를 이제 만들면서 거기다 이제 초기값으로 이제 5라는 그 값을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변수가 이제 nx라는 그 변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실제로 이제 정렬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에서 반복문이 이제 i라는 그 반복 변수도 사용하고 j라는 그 반복 변수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nx라는 변수, i라는 변수, j라는 변수, 그 변수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써가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각각 이제 변수가 있을 때 우리 nx라는 그 변수에다가 초기 값을 이제 얼마 집어넣어라? 5 집어넣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nx라는 이 변수는 맨 처음에 이제 초기 값을 이제 5라는 그 값을 이제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 usort라는 그 함수를 이제 호출하는 거죠. 함수로 호출하는데 여기 보니까 배열의 이름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하고 구멍이 빵 하고 뚫려 있는데 아직 정답을 못 찾았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 구멍을 빵 하고 뚫려 있는 상태에서 우리 A라는 것만 이제 일단 가지고 가자고요. 해서 A라는 그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지고 이제 우리 usort라는 요 함수를 이제 짜잔하고 이제 찾아갑니다. 요 함수를 찾아왔을 때 우리 맨 처음에 이제 A라는 그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지고 가면 그 시작 주소는 누가 받는다? int 별표 A에서 A라는 그 배열의 시작 주소를 A라는 그 변수가 이제 전달을 받고, 그리고 int len이라는 그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에서 이제 동그라미 2번에서 반환된 그 값을 len이라는 이 변수가 이제 받을 거예요. 근데 동그라미 2번 정답은 뭔지 모르니까 일단 len이라는 곳에 뭐가 들어갈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이제 포문이 나왔죠. 첫 번째 포문은 우리 int i다라고 해서 반복 변수, 정수형 변수 이제 i를 이제 사용하는데, 그때 이제 초기 값으로 이제 0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이제 i라는 그 변수는 맨 처음에 이제 0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 증가값을 보니까 i++ 얘가 이제 써 있는 거 보니까 얘는 이제 계속해서 첫 번째 이 포문이 반복될 때마다 i의 값을 이제 일씩 증가시켜라.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우리 최종값을 보면 최종값이 지금 요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최종값은 i가 len-1 한 거보다 작은 동안 반복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len이라는 그 변수의 값은 아직까지 몰라요. 왜?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2번에서 뭔가 값을 가져가서 len에다가 집어넣고 거기서 len-1을 한 것보다 i가 작은 동안 이제 반복을 시켜야 되는데 len의 값을 아직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열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5개의 데이터가 들어 있을 때 우리는 총 몇 회전을 해야 된다? 총 4회전을 이제 해야 되더라. 5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는 4회전 하면 되고, 10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럼 9회전을 하면 되고, 8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럼 7회전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데이터가 5개가 있으니까 총 4회전을 이제 해주면 돼요. 그러면 len이라는 이 변수에 지금 현재 만약에 5가 들어 있다면 이 첫 번째 포문은 몇 번 반복해라? 그러면 len이라는 이 변수가 만약에 이제 5라는 그 값을 만약에 갖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i라는 이 반복 변수가 4보다 작은 동안 반복 실행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i의 값이 맨 처음에 이제 0일 때 4보다 작으니까 반복 실행하겠죠. 1일 때도 반복 실행할 거고, 2일 때도 반복 실행할 거고, 3일 때도 이제 반복 실행하다가 4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이제 반복 실행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 len이 5라면 5-1이라면 4잖아요. 만약에 i의 값이 만약에 4라면 4가 4보다 작아요?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4일 때는 더 이상 이제 반복 실행하지 않고 i가 이제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이제 4번 반복 실행이 될 거예요. 해서 요 len이라는 거는 우리 반복 실행할 때 총 4회전을 이제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4번 반복 실행되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해서 len이라는 이 변수에 5라는 값이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5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nx라는 요 변수죠. 요 변수는 5라는 그 초기 값을 우리 메인 함수에서 이제 가졌다고요. 해서 우리 동그라미 2번에 들어갈 그 정답이 nx라는 그 변수인 것 같아요. 그러면 nx가 만약에 요 동그라미 2번 자리에 만약에 들어가면 nx가 이제 5니까 5라는 그 값을 가지고 usort라는 요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 5라는 그 값을 요 len이라는 변수가 이제 받겠죠. 해서 len이 이제 5가 되면 5-1에서 4보다 이제 작은 동안 반복해달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정답은 정확한 게 아니니까
일단 반복 실행하면서 맞나 확인 좀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i라는 그 변수는 맨 처음에 초기값 0을 가지고 이제 안으로 이제 반복하러 들어가겠죠. 들어가게 되면 이제 두 번째 폼은 그 안에 있는 이 폼을 이제 만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반복 변수로 이제 j라는 변수가 사용되는데 그 j라는 변수에다가 초기값 얼마 집어넣어라? 0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j라는 그 반복 변수가 0이라는 그 초기값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그때 이 j라는 반복 변수도 이 두 번째 포문이 계속해서 반복 실행될 때마다 일씩 증가시켜라 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최종값을 이제 비교해 보았을 때 최종값이 되게 복잡하게 그렇게 돼 있죠. 우리 j가 우리 len-1-i요. 우리 len이라는 그 변수가 5라는 그 값을 이제 받는다 그랬죠. 해서 렌이 5일 때 5-1을 하게 되면 이제 4가 될 거고, 거기서 또 i를 빼래요. i는 현재 0이니까 4에서 0을 빼게 되면 그냥 4하고 그냥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계산했을 때 이제 4가 되니까 j가 이제 4보다 작은 동안 반복 실행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j가 맨 처음에 이제 0이니까 0은 4보다 작죠. 작으니까 이제 반복하러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if 이 포문을 이제 만납니다. 만나서 a라는 그 배열의 j번째 그 값과 a라는 배열의 j 플러스 1번째요. j가 지금 현재 0이니까 a라는 그 배열의 0번째 그 위치랑 a라는 그 배열의 j 플러스 1 0 더하기 1에서 1번 위치의 값이요. 이렇게 이제 두 개 값을 서로 이제 비교하는 거죠. 해서 앞에 들어있는 그 숫자가 더 커?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지금은 앞에 들어있는 숫자가 85고 뒤에 들어있는 숫자가 75니까 85가 더 크죠. 크니까 참이다라고 해서 이제 수압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호출해 줄 거예요. 그때 수압이라는 이 함수를 호출할 때 a라는 그 이름, a라는 그 배열의 이름이 사용이 됐으니까 a라는 그 배열이 시작하는 그 주소를 가지고 갈 거예요. 그리고 j라는 그 변수의 값도 가져가고요. j 플러스 1한 값도 이제 가져갑니다. 그러면 j는 현재 0이죠. 0이니까 0이라는 값을 가져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j 플러스 1에서 j가 0인데 더하기 1하게 되면 이제 1이라는 그 값을 가져가겠죠.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a라는 그 시작 주소는 여기서도 수압이라는 그 함수에서도 a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j의 값 0이죠. 그 0이라는 그 값은 우리 idx1이라는 그 변수가 이제 받을 거예요. 그러면 idx1에는 지금 0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j 플러스 1한 값, 그 값은 이제 idx2라는 이 변수가 이제 받을 거예요. 그러면 j가 0이니까 0 더하기 1하게 되면 이제 1이라는 그 값을 이제 받겠죠. 해서 우리가 a라는 이 배열로 봤을 때 0번째 그 위치의 값과 1번째 그 위치의 값, 이 두 개 값을 서로 이제 맞바꾸기 위해서 idx1에 0, idx2에 우리 1하고 그 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간 겁니다. 해서 idx1이다, idx1이다, idx2다, idx2다. 얘가 이제 첨자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그 배열의 0번째 그 위치의 값을 t라는 변수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t라는 변수에 집어넣으면 이제 idx1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물컵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빈컵에다가 idx1번 그 위치에다가 idx2에 들어있던 그 값을 이제 집어넣어라. 그러면 idx2라는 것도 컵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집어넣었으니까 빈컵이 되겠죠. 그 빈컵에다가 아까 임시로 만들었던 그 컵에 들어있던 거를 집어넣어라. 그러면 이제 데이터 교환이 이제 되는 거죠. 해서 85와 75 이 두 개의 위치 값을 이제 서로 이제 교환을 합니다. 그럼 이 자리에는 이제 75가, 그 다음에 이제 85가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고, 그 뒤에 있는 값들은 아직 교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대로 이제 이렇게 이제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압이라는 요 함수가 전부 다 수행이 다 끝나고 나면 얘를 이제 호출했던 곳으로 이제 되돌아가죠. 호출했던 곳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또 반복하러 이제 두 번째 포문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우리 두 번째 폼은 반복 변수 j는 일씩 증가하라 그랬으니까 j가 이제 0이었다가 이제 1이라는 그 값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또 반복하러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j가 1이니까 a라는 그 배열의 j번째 그 위치의 값과 우리 a라는 그 배열의 j 플러스 1번째 그 위치의 값의 크기를 서로 이제 비교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j가 1이니까 1번 위치의 값과 우리 2번 위치의 값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때 우리 앞에 있는 그 숫자가 85니까 85가 더 크죠.
크면 이제 뭐래라? 우리 수압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호출해라. 그러면 우리 수압이라는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되면 서로서로 이 두 개 값을 서로서로 이제 맞교환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얘를 이제 수압이라는 요 함수를 통해서 교환을 이제 하게 되면 맨 앞에 있던 75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두 번째 위치는 이제 50이 될 거고, 세 번째 위치는 이제 85가 될 거고, 그 다음은 이제 100이 올 거고 95가 오고 이렇게 이제 오는 거죠. 해서 요 세 줄은 데이터 교환하는 게 공식처럼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따로 디버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만나면 데이터를 그냥 교환한다. 그렇게만 이제 바로바로 그냥 바꾸면서 디버깅 할게요. 그러면서 다시 또 우리 두 번째 포문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면 그때 이제 j 값은 이제 1씩 증가시켜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j가 이제 1이었다가 이제 2라는 그 값이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안으로 이제 반복하러 들어가게 되면 이제 if문을 만날 거고, if를 만나서 j번째랑 j 플러스 1번째 그 위치의 값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해주는 거죠. j가 2니까 우리 a라는 그 배열의 2번 위치에 들어있는 그 값과 우리 더하기 1에서 우리 3번 위치의 값을 서로서로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했을 때 앞에 있는 그 숫자가 더 크냐? 그렇게 이제 물어봤죠. 앞에 있는 숫자가 더 커요? 아니죠. 아니니까 이제 데이터 교환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해서 여기서 요 if문에서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만 우리 수압이라는 요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만족을 못했으니까 그냥 빠져나가서 우리 두 번째 포문을 다시 또 반복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j의 값은 1씩 증가시켜라 라고 했으니까 j가 2였다가 이제 3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또 반복하러 들어가면 또 if를 또 만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j가 3이니까 a라는 그 배열의 3번 위치랑 j 플러스 1, 4번 위치의 값을 서로서로 비교해라.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3번 위치의 그 값과 4번 위치의 값을 서로서로 비교했어요. 비교하게 되면 앞에 들어있는 숫자가 더 크죠. 크니까 이제 요 조건식은 이제 참이다라고 해서 또 수압이라는 요 함수를 호출할 거예요. 그러면 수압이란 요 함수를 이제 거치게 되면 이 두 개의 위치의 값이 서로서로 이제 교환이 된다고요. 그러면 맨 앞에 이제 75,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85, 그 다음에 95가 될 거고, 맨 뒤에 이제 100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0번 위치, 1번 위치 두 개 값 비교했고, 1번, 2번 위치 값 비교했고, 2번, 3번 위치 값 비교했고, 3, 4번 위치 값 비교했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전부 다 싹 다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싹 다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요게 이제 1회전이 끝나는 거라고요. 그러면 1회전이 끝나고 나면 제일 큰 값이 맨 마지막 자리에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이제 나타난다고요. 요게 이제 1회전이 끝났을 때 그때 이제 결과값이요. 1회전이 끝난 거. 그 다음에 이제 2회전을 시작할 때는 요 1회전이 끝난 그 데이터 값을 가지고 이제 2회전을 시작하면 되겠죠. 그때 1회전 했을 때 결과가 75, 그 다음에 50, 85, 그 다음에 95, 그 다음에 100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 수압이라는 요 함수를 만나서 전부 다 데이터 교환할 거 다 해주고, 그리고 다시 또 반복하러 올라가게 되면 그때 이제 j 값은 또 1 증가해서 j가 이제 3이었다가 4라는 그 값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최종 값을 비교해 보면 우리 j가 지금 4죠. 그리고 len-1-1을 하게 되면 렌에는 아까 5가 들어있었고 5에서 1을 빼면 이제 4가 될 거고, 4에서 이제 i 값을 빼라. i가 0이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4가 되겠죠. j가 현재 4인데 4가 4보다 작아요? 아니죠. 아니니까 요 두 번째 요 반복문이 완전히 이제 종료가 될 겁니다. 종료가 되고 다시 첫 번째 이제 포문으로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면 첫 번째 포문으로 다시 올라갔을 때 i의 값은 이제 1씩 증가시켜라 라고 했으니까 i가 지금 0이었다가 이제 1이라는 그 값이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최종 값을 비교했을 때 아까 우리가 싹 다 이제 비교했을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i라는 변수가 이렇게 0, 1, 2, 3을 가지고 있을 때는 계속해서 반복 실행한다 그랬어요. 해서 그때 i의 값이 지금 현재 1이니까 이제 반복하러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면 이제 두 번째 이 포문을 새롭게 이제 만나는 거죠.
그러면 j2라는 그 반복 변수에다가 우리가 초기값부터 다시 주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j2의 우리 초기값으로 이제 0을 줘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j가 이제 0이라는 그 값을 가지고 일씩 증가하면서 반복 실행이 될 텐데 그때 이제 최종값을 한번 보자고요. 최종값은 렌은 이제 5라는 그 값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자 그랬죠. 해서 5-1을 하게 되면 이제 4가 만들어질 거고 거기다가 우리 마이너스 i까지 해줘야죠. i가 현재 1이라는 그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1을 이제 빼주면 이제 3이라는 그 값이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4일 때는 이제 끝났고 이제 3이요. 그러면 j2라는 그 반복 변수가 3보다 작은 동안 반복 실행해달라 그거죠. 그러면 j2는 지금 현재 0이니까 이제 반복 실행하러 안으로 들어가자고요. 들어가서 이제 이 포문을 짜잔하고 이제 만날 거고 이 포문을 만나서 j가 지금 현재 0을 가지고 있으니까 a라는 그 배열의 j2번째, 0번째 그 위치와 j 플러스 1번 위치요. 그러면 0번 위치와 1번 위치 이 두 개 값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때 앞에 써져 있는 그 숫자가 더 크냐? 그렇게 이제 이 부분에서 물어보는 거죠. 앞에 있는 숫자가 지금 현재 더 크죠? 크니까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맞바꿔 줘야 돼요. 해서 이 조건이 이제 참이 되기 때문에 수압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호출해서 이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서로 이제 교환을 해줄 겁니다. 교환하게 되면 맨 앞에 이제 50이 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5가 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5가 오고 95가 오고 100하고 이렇게 이제 값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반복하러 올라가게 되면 j의 값은 이제 일씩 증가시켜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j가 이제 0이었다가 1이라는 그 값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안으로 반복하러 들어가게 되면 a라는 그 배열의 j번째랑 j 플러스 1번째요. 그러면 j가 1이니까 1번 위치와 2번 위치 그 두 개 값을 서로 이제 비교해달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앞에 있는 숫자가 더 커요? 아니죠. 아니니까 요 if에서 거짓이다 라고 해서 이 포문을 그냥 빠져나가서 다시 이제 포문, 두 번째 이제 포문으로 다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게 되면 j 얘를 이제 만나서 j의 값은 일씩 증가가 되니까 이제 1이었다가 2라는 그 값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또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반복 실행하러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이 포문을 또 만날 거고 a라는 그 배열의 j요. j가 2니까 2번 위치에 있는 그 값과 j 플러스 1, 3번 위치요. 그 두 개 값을 이제 서로 비교하겠죠. 해서 우리 2번 위치의 값과 3번 위치의 값, 요 두 개 값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합니다. 비교하게 되면 그때 비교를 했을 때 앞에 있는 숫자가 더 커요? 아니죠. 아니니까 여기 if 문에서 이제 거짓이다 라고 해서 그냥 if를 빠져나가서 또다시 이제 반복하러 두 번째 포문으로 또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게 되면 그때 이제 j 얘를 만나서 이제 j의 값은 2였다가 이제 3이라는 값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이제 3이라는 그 값이 만들어졌을 때 최종 값을 비교해보면 아까 len -1-i를 했을 때 아까 3이라는 그 값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j가 3보다 작은 동안 반복해달라 그건데 j가 현재 3이니까 3이 3보다 작아요? 아니니까 요 두 번째 포문이 완전히 이제 종료가 되고 첫 번째 포문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우리 i++ 얘를 이제 만나서 우리 i의 값이 이제 또 1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만큼 한 게 우리 2회전 했을 때 2회전이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2회전을 전부 다 이제 수행하고 나면 그때 우리 두 번째로 큰 값이 뒤에서 두 번째 위치에 이렇게 이제 위치한다고요. 그러면 두 번째 포문이 끝나고 또다시 이제 우리 첫 번째 포문으로 올라갔다 그 얘기는 2회전 끝나고 이제 3회전 하겠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3회전을 수행할 때는 우리 2회전 했을 때 그때 나온 결과값 있죠? 그 결과가 지금 현재 50 그리고 75 그리고 85 그리고 95 그리고 100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 값을 가지고 이제 3회전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포문 싹 다 끝나고 다시 이제 첫 번째 포문으로 올라갔을 때 i의 값은 이제 일씩 증가가 되니까 i가 이제 아까 1이었다가 이제 2라는 그 값을 이제 가질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반복하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이제 두 번째 포문을 새롭게 이제 만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두 번째 포문의 반복 변수 j는 또 0부터 초기값 0부터 또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최종값을 비교했을 때 그때 렌이라는 그 변수가 이제 5라는 값을 가졌을 때 5에서 1을 빼게 되면 이제 4가 될 거고 거기서 i의 값을 더 빼라 그렇게 돼 있죠. 지금 현재 이제 i가 2니까 2를 더 빼게 되면 이제 2하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아까는 이제 3이었는데 3은 이제 끝났고 이제 2요. 2.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j는 0이니까 0은 2보다 작죠. 작으니까 반복하러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j가 0이니까 a라는 그 배열의 0번째 그 위치와 j 플러스 1, 1번째 그 위치요. 그러면 0번째 위치와 1번째 위치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위치를 보고 얘기하죠. 이 두 개 값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했을 때 앞에 있는 값이 더 커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니까 요 if에서 거짓이다 라고 해서 if를 이제 빠져나가서 다시 또 반복하러 첫 번째 포문으로 다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게 되면 그때 이제 j++ 얘를 이제 만나서 j의 값이 이제 0이었다가 1이라는 그 값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또 반복하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이제 이 포문을 또 만날 거고 그때 이제 j가 1이니까 a라는 그 배열의 1번 위치에 각각 j 플러스 1, 2번 위치의 값이요. 해서 1번, 2번 위치의 값이다. 그럼 지금 이 두 개 값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개 값을 서로 비교했을 때 앞에 게 더 커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니까 요 if에서 이제 거짓이다 라고 해서 그냥 이 if를 빠져나가서 다시 반복하러 두 번째 포문으로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j의 값은 1씩 증가시켜라 라고 했으니까 j가 이제 1이었다가 2라는 그 값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최종값을 비교해 보면 그 뒤에서 계산한 값이 아까 2였죠. j가 2보다 작은 동안 반복하라는데 j가 이제 2가 됐으니까 2가 2보다 작아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니까 요 두 번째 포문이 완전히 이제 끝납니다. 끝나고 다시 이제 첫 번째 포문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죠. 첫 번째 포문으로 올라간다. 그 얘기는 이제 3회전이 싹 다 이제 끝났다. 그 얘기예요. 3회전을 끝내기 위해서 이제 값을 두 번 이제 비교를 했는데 데이터 교환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해서 얘가 이제 3회전 했을 때 그때 이제 결과값이요. 이렇게 이제 3회전을 우리가 수행하게 되면 우리 세 번째로 큰 값, 그 값이 우리 뒤에서 세 번째 위치에 이렇게 이제 위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4회전 할 때는 3회전 했을 때 그때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4회전을 수행해 주면 되겠죠. 3회전 했을 때 그 결과가 지금 50, 75, 그 다음에 85, 그 다음에 95, 그 다음에 100하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시 반복 실행하자고요. 그래서 두 번째 폼이 싹 다 끝나고 이제 첫 번째 폼은 다시 올라가게 되면 i의 값은 1씩 증가시켜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i가 이제 2였다가 이제 3이라는 그 값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또 반복하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두 번째 포문을 또 새롭게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반복 변수 j는 또 초기값 0부터 또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초기값 맨 처음에 이제 0을 가지고 이제 반복하러 들어갈 거예요. 그때 최종값을 비교해 보면 len-1-i 요거 이제 계산해야죠. 렌이 이제 아까 5라고 했으니까 5-1하게 되면 이제 4가 될 거고 거기서 이제 i의 값, i가 지금 현재 3이니까 3을 빼면 되겠죠. 3을 빼게 되면 이제 1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해서 j가 이제 1보다 작은 동안 반복해라 그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j는 0이니까 0은 1보다 작죠. 작으니까 이제 반복하러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if를 만나게 되면 a라는 그 배열의 j2번째와 j 플러스 1번째 그 위치의 값을 서로 비교합니다. j가 지금 현재 0이니까 0번 그 위치와 1번 위치의 값, 이 두 개 값을 서로 이제 비교하는 거죠. 비교를 했을 때 데이터 교환이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죠. 왜? 앞에 게 더 크냐 물어봤는데 앞에 게 제일 작잖아요. 작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데이터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거짓이니까 그냥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가서 두 번째 포문으로 또다시 이제 반복하러 올라가게 되면 그때 이제 j의 값은 1 증가해서 0이었다가 이제 1하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때 이제 최종값을 비교해보면 j가 지금 현재 1이죠. 자, 1이 1보다 작아요? 아니죠. 아니니까 요 두 번째 포문이 완전히 이제 종료가 되고 첫 번째 포문으로 또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 포문이 싹 다 이제 끝났다. 그 얘기는 이제 4회전도 전부 다 이제 끝났다. 그 얘기요. 해서 4회전이 끝났을 때 그때 이제 결값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러면 4회전이 끝나고 나면 네 번째로 큰 값, 네 번째로 그 큰 값이 뒤에서 이제 네 번째 그 위치에 이렇게 이제 위치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는 총 5개였어요. 해서 총 4회전을 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럼 더 이상 이제 반복할 게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폼을 다시 올라가게 되면 i의 값은 이제 1씩 증가시켜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i가 이제 1 증가해서 i가 이제 3이었다가 이제 4라는 그 값을 이제 갖겠죠. 그때 최종 값을 비교해 보면 아까 렌에서 이제 5라는 그 값을 받았다면 5-2라면 이제 4가 되죠. 그러면 i가 이제 4보다 작은 동안 반복하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제 i가 4가 됐으니까 4가 4보다 작아요? 아니죠. 아니니까 이제 이 첫 번째 포문도 완전히 이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 이 usort라는 이 함수를 이제 호출했던 그곳을 이제 되돌아가게 되면 지금 이곳으로 오겠죠. 와서 그 밑에 요 메인 함수의 마지막 요 블럭을 만나고 이제 프로그램이 싹 다 이제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이제 nx가 들어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nx가 들어가니까 이제 맞게 전부 다 이제 디버깅이 싹 되고 정렬이 전부 다 이제 다 되는 거죠. 해서 우리 동그라미 2번의 정답은 nx입니다. nx.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1번의 정답은 우리 idx2 요게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의 정답은 우리 nx다 해서 nx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2번 문제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버블 정렬에 대해서 아는데 우리 정렬의 종류에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버블 정렬이 됐든 선택 정렬이 됐든 무슨 정렬이 됐든 그런 정렬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알고리즘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버블 정렬이 어떻게 정렬하는 거였지? 선택 정렬은 어떻게 정렬하는 거였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모르면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정렬이 어떤 형식으로 이제 정렬이 되는 건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교환하는 얘는 이제 공식처럼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공식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이 문제도 직접 여러분들이 디버깅을 꼭 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연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이 있대요. 이 프로그램을 이제 분석해서 5라는 값을 이제 입력을 했을 때 그때 실행 결과가 뭐냐 그걸 써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단 출력물의 출력 서식을 준수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코드 보니까 이제 메인 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fenc 우리 펑션이라는 그 함수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요. 여기 보니까 이제 메인 함수가 여기서 시작되고 int에 a다라고 해서 a라는 그 변수 정수형 변수를 이제 사용을 한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scanf에서 입력받아라 그거죠. 그때 문제상에서 5를 입력했을 때 그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요 a라는 그 값이 이제 5라는 값을 입력받는 거죠. 정수형으로. 그러면서 이제 프린트 출력하래요. 뭘 출력해라? 우리 펑션이라는 그 함수를 호출했을 때 그때 결과값을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해달라 그거죠. 그때 이제 출력을 할 때 어떻게 해라? 정수형으로 출력해라 그거요. 그렇게 해서 얘를 이제 딱 하고 만나는 순간 요 펑션이라는 요 함수 이제 찾아가겠죠. 찾아갈 때 무슨 값을 가져간다? a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을 가지고 가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a가 5니까 5라는 값을 가지고 이 함수를 이제 호출하러 갑니다. 호출하러 갔더니 그때 변수도 또 똑같이 a라는 변수로 그 값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a는 5예요. 아직도 5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a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return 1이라는 값을 반환해라 그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요걸 이제 수행해라 그거죠. 근데 지금 현재 a의 값은 5예요. 왜? 5를 입력했으니까 5예요. 5는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아니죠. 아니니까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얘를 이제 수행해 줄 겁니다. 그때 return 값을 이제 반환해라. 어떤 값을 반환해라? 지금 여기서 나온 그 결과값, 그 결과를 반환해라 그거예요. 그때 여기 보니까 a 곱하기 요거를 하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또 우리 펑션이라는 그 함수를 또 호출합니다. 그럼 얘는 펑션이라는 그 함수에서 펑션이라는 함수를 또 호출하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속해서 호출을 해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재기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호출해서 계산하는 거. 그 문제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a의 값은 5라는 값을 이제 받을 거고 그때 5는 1보다 작거나 같냐? 아니죠. 아니니까 그 밑에 내려가서 a가 5니까 5 곱하기 펑션에서 a-1이라 그랬죠. a가 지금 현재 5니까
4라는 값으로 요 펑션이라는 함수를 다시 호출하는 거죠. 4라는 값을 가지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펑션이라는 요 함수 여기서 이제 5라는 값을 가지고 호출을 하게 되면 그때 결과가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펑션 5로 이제 처음에 얘를 이제 호출을 해서 그때 얘 여기서 나온 그 값을 이제 반환해 주면 되는데 그때 a가 5니까 5 곱하기 펑션 4 한 거 그 값을 이제 반환해 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펑션 4 해서 4라는 값을 가지고 또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하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여기서 4라는 값을 가지고 얘를 호출하니까 a가 이제 4라는 값을 갖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4는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아니죠. 아니니까 또 리턴해서 얘를 또 만날 거예요. 얘를 만나게 되면 이제 a가 4니까 4 곱하기 펑션 a-1, a-1 하게 되면 이제 3이 되겠죠. 그래서 펑션이라는 함수를 또 3이라는 값을 가지고 또 호출합니다. 그럼 펑션 4를 이제 호출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식이. 그러고 나서 또 펑션 3이라고 요 값을 가지고 3이라는 값을 가지고 또 이 자체를 또 호출해요. 또 호출하게 되면 그때 a가 갖는 값은 이제 3이 될 거고 3은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아니죠. 아니니까 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얘를 또 수행해 주겠죠. 그때 지금 현재 a의 값은 3이니까 3 곱하기 그리고 펑션 a-1, a-1 하게 되면 이제 2가 되겠죠. 그래서 펑션 2하고 2라는 값을 가지고 또 다시 호출합니다. 그러면 이제 펑션 3을 처음 이제 호출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결과는 지금처럼 이렇게 될 거고요. 그때 또 펑션 2하고 2라는 값을 가지고 또 얘를 또 호출하는 거죠. 그러면 2라는 값을 가지고 또 요 함수를 이제 호출하니까 a는 이제 그때 2가 되는 거고 2가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아니죠. 아니니까 또 얘를 이제 또 수행해 줄 거예요. 그러면 현재 a는 2니까 2 곱하기 펑션 a-1이요. 그럼 얘는 이제 펑션 1이 되겠죠. 그럼 펑션 1이라는 걸 가지고 또다시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해요. 그래서 우리 펑션 2를 이제 호출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펑션 1이라는 값을 가지고 또 호출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a의 값은 이제 1이 될 거고요. 그때 a가 1이면 1은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기호를 이제 만족하니까 이제 그때 대해서 이제 무슨 값을 반환하래요? 1이라는 값을 이제 반환해라. 그럼 그 밑에 건 이제 실행을 안 하죠, 더 이상. 그럼 이제 펑션 1을 가지고 호출했을 때 지금처럼 그냥 펑션 1 요것만 이제 나오겠죠. 이 밑에 건 실행 안 하니까. 그러면 이제 리턴 1에서 1이라는 값을 이제 반환해 주겠죠. 1 값을 이제 반환해 주면 지금처럼 펑션 1에서 얘한테 이제 1이라는 값을 반환해 줄 거고 그러면 2 곱하기 1을 해주면 되는 거죠. 2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이제 2가 나올 거고 그 2라는 값을 또 반환해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2 곱하기 1을 해서 2라는 값을 이제 반환해 주면 펑션 2의 결과는 이제 2요. 그러면은 3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3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이제 6이 될 거고 그 6이라는 값을 또 반환해 줄 겁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에서 6이라는 값이 이렇게 이제 반환이 되면 얘가 이제 6인 거고 거기다가 이제 4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4, 6에 24에서 지금처럼 24라는 그 값을 또 반환해 줄 거예요. 그러면 펑션 4가 24라는 얘기죠. 그럼 펑션 4가 24니까 5 곱하기 24를 해라. 그거요. 그러면 5 곱하기 24를 하게 되면 이제 결과값이 얼마 나와요? 우리 120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120이라는 그 값을 이제 여기서 이제 반환 받을 거예요. 그때 120이라는 값을 어떻게 출력해라? 우리 정수형으로 출력해라. 그래서 결과값을 적을 때 그냥 숫자 120하고 이렇게만 이제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재계함수 문제 푸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자주 출제가 되니까 재계함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